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제가 뉴욕을 맡은 지 한 2주가 다 돼가는데요. 아직 헤더님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헤더님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잠깐 일을 쉬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급한 대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요. 일단 다우지수가 1.48%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1.21%, 나스닥 지수는 1.04%가량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화요일 600포인트 이상 하락했었는데요. 그걸 모두 수요일과 목요일, 오늘까지죠. 모두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나온 뉴스는 크게 특별한 게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에버그란데 그러니까 헝다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오른 점 뭐 그런 게 영향을 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페드가 어제였죠.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긴 하는데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런 걸 불러 넣어주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의 그 페드 분위기랑 그리고 헝다 위기가 좀 진정됐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오늘 네, 2022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7%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다든 레스토랑이라고 이제 식당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실적이 강하게 나오면서 6%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관련주인 GE와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리고 캐터필러 같은 종목들이 상승했네요. 그리고 오늘 은행주도 지수 전체로는 한 2%가량 올랐는데요. 은행주 개별 종목에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뱅크가 모두 3%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원유 관련주도 오늘 유가가 한 1% 이상 올랐는데요. 유가가 오르면서 아파코프랑 대본에너지 같은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수요일이었죠. 아시아 시장에서 수요일에 이제 헝다 관련 뉴스가 나왔었는데 헝다가 일단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고 그리고 달러채에 대해서도 이제 디폴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장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이제 헝다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를 하라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다시 좀 안 좋아지긴 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헝다 사태를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지표 중에 주간 실업 청구자 수가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은 좀 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알리안츠 투자 매니지먼트의 찰리 리플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경로에 그 불확실성이 구축돼 왔다. 그렇지만 연준이 어제 시장에 약간의 컨피던스,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다른 리스크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나 혹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 계속 부담을 줬었는데 이 리스크가 좀 줄어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투자자들이 어떤 위험 선호 심리를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늘 그 개장 전에 영란은행이 영국에서 이제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영국도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오늘 파운드화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란은행이 지금 여기 기사 보시면 내년 2월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4%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데요. 그만큼 여전히 중앙은행의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명 문구를 하나를 바꿨습니다. 성명서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완만한 긴축에 나설 수 있다라고 표현을 바꿨는데 이거는 이전에는 어떤 표현이었냐면 경제가 완전히 실질적으로 팬데믹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 긴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가이던스를 이제 이번에 드랍을 하고 그리고 요 가이던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요 가이던스가 바뀌면서 얘네가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완만하게 긴축을 해나가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스털링, 파운드가 달러 대비 한 0.68% 올랐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영란은행이 2012년, 내년이죠.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노르웨이가 오늘 금리를 올렸는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팬데믹으로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다 해서 이제 주목을 오늘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기준금리를 지금 제로에서 오늘 0.25%로 25bp 올렸는데 지금 오늘 올센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가 점점 정상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점진적인 정책 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금리를 올렸는데 또 12월이죠. 이제 몇 달 후에 또 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노르웨이 통화 가치가 6월 이후 유로화 대비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는 백악관이 잠재적인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하라라고 이제 각 연방 기관들에 지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회계 연도가 9월 30일로 끝이 나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안이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 그 지출안과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였죠. 하원에서 그 임시예산안을 2달짜리 임시예산안을 마련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이게 뭐 하원만 통과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상원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예산안이 없어서 재정이 바닥이 나서 이제 셧다운이 되게 됩니다. 이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업무를 중지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을 대부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임시 휴가를 보내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이제 급여 자체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당장에 이제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보통 부분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분 업무 정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필수적인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비필수 업무에 대해서 일단 업무를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 의회 예산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각 기관들에게 이제 알고 있어라. 임시 예산안이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지를 않으면 다음 주부터 이제 셧다운이 시작이 될 것이다. 다음 주면 10월 1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셧다운이 집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연방 정부는 셧다운에 대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그 패키지, 예산안 패키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보니까 이게 오늘 펠로시 하원 의장과 그 척 슈머 원내대표죠, 민주당의 이 두 분이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게 백악관이랑 이 텍스 세금에 관해서 큰 틀에 합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그 지출안에 대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안인데요. 여기에 뭐 그 법인세를 인상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부분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내놓은 안과 백악관이 내놓은 안이 약간씩 달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틀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짧게 하나 덧붙이자면요. 골드만삭스가 정부가 셧다운을 맞았을 때 가장 타격을 입을 주식을 꼽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2011년과 2013년에 정부의 부채 한도 이슈나 아니면 셧다운 문제가 불거질 때 이때 지수 수익률을 한번 봤더니 지수 대비 그 중소형 지수 대비
그러니까 정부의 매출이 좀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의 종목이 이게 언더퍼폼했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고 해서 그 그룹들을 추려봤습니다. 매출이 그 정부 부분의 매출이 이 회사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83개의 기업들을 이제 리스트화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익스포저가 큰 8개의 기업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헌팅턴 인갈스, 뭐 머큐리 시스템,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산업이나 헬스케어 관련주가 80%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 산업 관련주는 항공이나 방위 관련 지출이 많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헌팅턴 인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선박 회사라고 하고요. 머큐리 시스템은 항공, 방어 시스템 같은 거 구축하는 회사죠. 그리고 로키드 마틴은 이제 군수 회사고요. 그리고 이게 개장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중국이 헝다그룹의 그러니까 파산을 준비하고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이죠. 중국 정부 당국이 지방 정부의 이 잠재적인 헝다그룹의 파산에 대해서 대비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게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앞서 발표된 블룸버그에서 이 헝다를 디폴트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했던 것과 좀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지방 당국의 나타날 수 있는 스톰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방정부와 그리고 국유기업들은 개입을 하긴 하되 마지막 순간에 해라. 어떤 때 헝다가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을 못했을 때,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는 개입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컬 정부들에게 뭘 계속 그동안 지시를 해왔었냐면요. 그 각 그룹의 그 회계 그룹과 그리고 법률 변호사들이겠죠. 변호사들에게 이 헝다그룹 이 사업 운영의 그 재무 상태를 조사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각 지역 그 국영 그리고 민간 개발사들한테 이 얘네들이 헝다가 갖고 있는 이제 각종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테이크오버 그러니까 인수할 준비를 하라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퍼블릭 앵거해서 그냥 그 민중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 법률 집행 그러니까 경찰들이죠 경찰 팀을 셋업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주가 지수가 올라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월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안 협상이나 그 부채한도 협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